뒤도 돌아지 말고 도망치세요. 이거 지금 당신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쎄한 느낌은 과학이에요. 교수님, 결혼하면 진짜 좋은가요? 좋아요. 저는 사실 뭐 결혼을 적극적으로 좀 찬성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주변에 이혼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들어보면 정말 별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 피하세요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네. 교수님이 네. 생각하시는 속된 말로 이제 사망 플래그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플래그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뭐 사망 플래그보다는 레드 플래그를 하죠. 이것만 조금 알고 대비했었으면은 그 큰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신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원민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우리 미혼 PD님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배우자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PD님, 오늘 집중 잘해주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연애는 조금 환상이고 즐겁지만은 결혼은 철저한 현실이라는 것을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수님, 결혼 전에 이미 이 모습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도장 안 찍었을 거예요.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 전에 어떻게 모르죠? 사실 알기도 해요. 알았는데도 사랑하니까 바뀌겠지, 내가 좀 노력하면 고쳐지겠지, 고쳐 쓸 수 있겠지라고 넘어간 거죠. 그게 가장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먼저 결혼한 선배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배우자 유형 3가지를 딱 짚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꼭 피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몸만 큰 어른아이입니다. 너무나 의존적인 성인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결혼은 결국 독립된 두 성인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건데 이분들은 배우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2의 부모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2의 부모요? 너무 좀 그런데요? 그쵸. 이 유형을 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책임을 상대한테 전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혼 내내 남 탓합니다. 남 탓. 못 견디겠죠. 제가 이 의존적인 성인의 유형을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좀 낮고 충동적인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당신이 다 해줄 거지? 라는 식의 발언도 조금은 서슴지 않고 좀 합니다. 배우자를 제2의 보호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만약 정말 사랑해서 평생 부모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은 결혼하셔도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좀 남 탓을 하며 화를 내면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젓가락질 하다가 이제 음식을 좀 흘렸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내가 실수했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유형은 왜 젓가락이 왜 이래? 왜 미끄러워? 라고 해서 사실은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젓가락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 탓함의 화살이 분명히 가까운 사람한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를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 유형에 좀 해당이 되는 건지. 그쵸. 한마디로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풀지 않고 꼭 남에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화를 낸다거나 남에게 이제 거칠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내 눈치 봐서 나를 맞춰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을 나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이용하면서 또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걸 들어줘야지,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이거 받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좀 지나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남 탓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덜거림도 많고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잖아요. 소비로 풉니다. 소비로. 혼자 해소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애 앞에서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고 거기다가 소비 충동이 절제까지 안 돼. 와, 그러면 정말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은데요. 감당 안 됩니다, 사실은. 즉 한마디로 이게 부부끼리 아무리 의견이 안 맞고 다투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형은 그게 안 됩니다. 아이 앞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표출해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레드 플래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자주 보이는 유형 중 하나인데 습관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폭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과정에서 잘못된 그 사실이 무조건 배우자의 인격을 습관적으로 공격을 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늦었어? 좀 시간 약속 잘 지켜줘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유형은 당신 너는 항상 그게 문제다.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너 위이적인 거 아니야? 하면 자꾸 상대방의 인격을 마구마구 공격을 합니다. 혹은 상대의 대답이 무엇이든지 좀 비웃거나 좀 조롱하고 비꼬면서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경우도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진짜 화가 나니까 어쩌다가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매일 다툼이 있거나 의견이 안 맞을 때마다 이런 태도라면 보면 빨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형은 사실 사회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사회에 있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할 것 같은데 레드 플래그까지일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흔하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어요. 심리적으로 칭찬도 매일매일 들으면 사람이 좀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마다 논리 없이 무조건 비꼬고 무시하면 자존감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무너지는 건 정말 쉬운데요.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슬픈 얘기지만은 이 유형과 이제 살다가 이혼하신 분들의 내면을 좀 보면은 특히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을 깎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저는 하루라도 빠르게 좀 벗어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네요, 저한테.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너무 피곤한 일종의 기싸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정말 가끔 PD님이 통찰력 있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기싸움처럼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나를 우위에 이제 싣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게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배우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혼내야 될 아랫사람으로 봐가지고 네가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비난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연애할 때 싸우면서 이제 너 같은 애를 누가 만나주냐 하는 식으로 인신공격 하잖아요. 뒤도 돌아지 말고 도망치세요. 이거 지금 당신을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정말 위험한 비밀주의자입니다. 누군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하지만은 결혼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어보지 않은 부분까지 다 공유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안의 큰 빚, 심각한 건강 문제, 숨겨진 자녀들 이런 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결혼 전까지 혹은 결혼해서도 숨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걸 들켰을 때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보통 저 같으면 들킬 일은 없는데 들켰으면 미안하다고 이제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 그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나 못 믿어? 야,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이해 못해? 야, 너 진짜 속물이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계속 가스라이팅. 그럼 착한 분들은 내가 너무했나? 내가 조금 속이 좁나? 속물인가? 하고 또 자책을 하게 됩니다. 와, 근데 진짜 그렇게 말하면 되게 저는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방이 너 속물이야?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좀 딱 한마디 하세요. 나 속물 할래? 그러니까 빚이 얼마인지 다 까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결혼은 어느 정도는 성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결혼한다? 사실 조금 힘들걸요. 어느 정도 성물적이라는 게 꼭 긍정적인 욕심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욕망이라든지 필요를 뚜렷하게 알고 내가 표현하는 거, 저는 그 또한 성물적인 것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할걸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좀 봅니다. 그냥 솔직히 나 속물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마음이 더 편해지긴 하겠네요. 맞아요. 나 성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말해야 되고 상대방이 그걸 나한테 맞춰줄 의무가 있어요. 결혼은 서로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은 죄책감을 좀 심어주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통하지 않는 게 가스라이팅으로 나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은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쿨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라고 하면은 나 이기적이야 그냥 하고 인정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네요. 맞아요. 결혼은 신뢰가 전부예요. 그런데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죄의로 만드는 사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땐 이미 혼인신고도 다 하고 난 뒤라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투명하지 않는 사랑과는 미래를 꿈꾸지도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결혼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오늘 교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잘 따져봐야겠다라는 네네. 생각도 들면서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구나라는 음.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하에 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 상대를 꼼꼼하게 보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건 투자예요. 직업이라든지 뭐 재산, 외모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딱 세 가지, 무책임, 비난, 비밀, 이 세 가지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누군가 스쳐 지나갔나요? 쎄한 느낌은 과학이에요. 이 신호를 조금 무시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멈추는 것이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나를 사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민이었습니다.